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여기에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2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쇼팽은 자신의 창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10시간의 연습보다는 1시간의 산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항상 바쁘다라는 핑계로 어느새 인간이 날아다니는 새보다 땅을 밟는 시간이 더 작아지는 사태를 낳게 됐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 있으세요? 쇼팽 좋아합니다. 아, 쇼팽이요? 네.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2분 45초. 네, 제가 좋아하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 1번을 듣는데 필요한 네. 시간입니다. 3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만 투자가 된다면 네. 사실은 저희는 휴식과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문화가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너무 무겁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혼자만 준비해 오셔가지고 막 네. 말씀하시면. 네. 3달 동안 준비했어요. 죄송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일 겁니다. 네, 여러분 1시간 정도 저희와 함께 휴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방송을 봐주시면 아마 네.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정도의 휴식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휴식처를 알려주시는 네, 분을 네. 만나봐야죠. 네, 네,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유진 씨 해주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허니와 한이의 앞을. 구풀. 오늘도 이승환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쇼핑 좋아합니다. 아, 쇼팽. 저랑 같으시네요. 아니 엄청 준비를 많이 해오시네요 지금. 오늘 왠지 네. 그 방송 나중에 누군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MC 보신 백지훈 교수님은 네. 전공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방송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발견이신데 신방학과로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십니까? 오늘은 조금 또 지금까지 하고는 색다르게 네. 잘 안 다뤘던 지역인 동네 온천장 부근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테마 자체가 핫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온천장은 그렇죠. 네, 핫하지는 않은데 반대로 되게 딥한 거. 네, 뭔가 모르게 온천장에 가면 뭔가 깊은 시간의 역사를 네.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온천장 동네별장 주변으로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먼저 봤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온천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욕하러 갔었거든요. 화신청이요? 네. 근데 뭐 하기도 하던데요, 거기. 밤에. 네. 핫하네요. 이유를 아시죠? 왜 핫하신지. 밤에? 네네네. 아, 왜요?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 주변 네온사인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온천 이야기 해 주실 거죠? 네, 온천부터 말씀드리면 온천이 영어로는 핫스프링이잖아요. 네네. 네, 핫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우선은 동네는 예전부터 온천이 되게 유명했던 지역이고요. 네네. 그래서 동네 온천이라고 개발이 많이 됐었고 예전에 그 학이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곳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거를 봤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다리가 다친 학이었었는데 네. 치유를 해서 날아간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가서 보니 거기에 온천이 있었다. 네. 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동네 속의 상징물이 학입니다. 그렇죠. 네. 동네 학춤. 네, 그 동네 지역 자체가 또 학춤도 유명하기도 하고 지형 자체가 또 학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동네는 온천도 굉장히 유명한 네. 지역이고 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대표님이 탐방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는 얘기인 듯한데. 네, 맞나요? 뭐, 네, 평소에도 이런 얘기는 쉽게 네,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신라 시대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네, 옛날부터 이제 조금 몸이 안 좋거나 또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토피라든지 이제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온천에 가서 물을 네. 이제 물을 몸에 담그고 있으면 네. 치유가 되게 잘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온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효과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고 온천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네. 그럼 어쨌든 그렇겠다 그죠? 네. 예전에는 별 병에 대한 이유도 잘 몰랐고 네. 그것에 대한 치유 방법도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온천에 갔더니 일부 병이 이렇게 네. 외형적으로 낫더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온천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많이 건너와서 네, 치유를 네. 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온천도 뭐 바닷가에 있는 온천들은 뭐 해수 온천, 해수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 온천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자체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온천수들이에요. 그래서 동네 온천의 특징은 어떤 뭐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효과를 보는 형태들이고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발했을 때,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건너오게 되고 원래 또 온천 이런 그 문화 자체가 또 일본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온천, 특히나 부산은 워낙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 전차를 타고 네, 동네까지 맞습니다. 온천을 하러 네. 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네 쪽을 약간 유락지, 유흥지처럼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동네 별장도 그렇고 그 주변에 금강공원 이렇게 다 유원지 시설들을 그 주변으로 막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동네 쪽에 역사물들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나 뭐 독진대화문이라고 하는 건축물들 같은 것들도 뭐 금강공원으로 막 이전을 시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원지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좀 개발을 했었었던 게 동네 온천 주변 일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강공원 뒤쪽으로 다 금정산이 쫙 이렇게 네. 펼쳐져 있고 산세도 워낙 좋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을 되면 단풍이 또 엄청 아름답고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선선하게 지금 또 걷기 되게 좋은 시즌이라 가지고 등산 많이 가시니까 네. 네, 그 주변 일대로 뭐 등산도 한 번씩 하시고 이렇게 온천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가을이 특히나 온천하기 좀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인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끝나면 없어지겠죠. 네, 온천 대축제라고 해서 또 동네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요. 아, 네네. 네, 뭐 온천 대축제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네. 이런 뭐 온천이 열리고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온천장 주변에 있는 온천 공간들을 뭐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가족탕도 있고 그래서 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화려했던 온천장이 사실은 지금은 쇠락해 있고 근데 그게 단지 온천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탐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콘텐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은 시너지로 이 지역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 네. 외에 부산 지역에 많은 개발되어 있는 탐방지로 또 많은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 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이 금강공원 일대를 세단장하겠다라고 하는 관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금강공원, 뭐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또 식물원이나 동물원 네. 이런 곳들이 잘 개발되면 사실은 되게 오래된 부산의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부산의 원유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지역이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최근에 제가 가봤는데 또 제가 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자체도 딥하지만 마을이 정말 오래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네. 1차적으로는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동네 온천장 주변으로. 맞습니다. 네. 네. 아마 부산의 그 부산동네 가장 초창기 모델이 이 지역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집들이 아직도 군데군데 잘 남아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과거 오래전에 그 집들과 또 골목이 되지 않은 그 오래된 소나무들이 네네. 역사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소나무들이 있는 골목으로 이렇게 쭉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골목을 다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이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자그마한 골목의 조금 큰 넓은 공간인데 한쪽은 기독교 한옥을 제조해서 만든 기독교 네. 그 바로 맞은편 집은 불교 사찰인데 네. 그 맞은편 집은 천주교 성당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의 골목 속에 종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게 있을 때 네. 뭔가 모를 오래된 종교적 깊이감마저 느껴지게끔 하는 네. 저 사진인가요? 네, 온천 성당. 온천 성당이죠. 네네. 그 바로 뒷골목이 저런 네. 독특한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을 조금 지나쳐 나오면 바로 우리 오늘 소개할 동네별장 네. 담벼락이 나오는데 와. 그 금정산에서 캐온 그 자연석들을 하단부에 기단으로 두고 있고 사람 키높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기와를 쌓아놓은 저 담이 크게 둘레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이 동네 별장이 화려했던 시절의 여러 가지 느낌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마치 소리가 들리는 듯한 네. 그런 독특한 감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자마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엄청난 부호였고 부산의 웬만한 땅을 하자마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소유했던 별장 중에 네.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 별장이 지금도 이제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런 적산가옥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데 특히나 앞쪽에 이제 정원이 조금 일본식 정원 네. 형태로 네. 남아 있어서 아직도 여기에서는 간혹 이벤트 형태로 이제 뭐 예식을 열리기도 하고 네, 네.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한정식 코스 요리들이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정식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풍미있는 일본식 저택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옛날 건물의 형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식 주택의 특징들이 그대로 다 보이죠. 네네. 우리 전통 한옥하고는 다르게 네. 지붕이 겹겹이 이렇게 차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지붕 라인을 이렇게 수평 라인으로 일자로 처리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창 쪽에도 문창살, 네. 목재로 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창살을 쓰는 거라든지 혹은 그 창문이 이렇게 일본에서는 여닫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유리문을 이렇게 안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경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네.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은 상당히 아쉬운 것은 외형에 비했을 때 외부 공간은 너무 많이 손을 대가지고 과거의 형태를 몇몇 군데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돌탕이거든요. 옛날에 이 집 내에서도 온천을 할 수 있는 와. 금정산 바위 이렇게 키워와서 네. 이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온천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돌탕인데 그 돌탕은 현재 한식당에서는 창고 안에다가 버려져 있는 상태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이제 창가 쪽에 문창살을 주는 옛날 일본식 네. 거의 문창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살 바로 위에 선정제도 옛날에 목재로 된 선정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운데 있는 중정도 일본식의 중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층인데요. 2층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전남각 할 때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도가 바깥쪽으로 있고 안쪽으로 바닥에만 연접해서 그렇죠. 있는 네네. 형태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네. 일본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원형이 살아서 가는 것 자체는 아쉬운데 여기 이제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네. 뭐 저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약간 호화로운 생활들을 하는 장소로
활용이 됐었고 뭐 지금까지도 옛날에 뭐 기생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 소문이 아직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런 화려했던 어떤 유흥의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별장이니까요. 네. 역사 현장에 남아있는 곳이니까 이게 그 사유지로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는 네. 있습니다만 이 건물도 부산시에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고 네네. 또 건물뿐만 아니고 건물 주변으로 거닐 수 있는 산책로들이 울창한 수목들과 함께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어하기도 흥미로운 공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보긴 했지만 항상 밤에 저녁 식사로 가서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이제 보니까 되게 그 특색이 있네요. 특별하게 이 사진은 뒤쪽으로 한옥 네. 건물을 한 칸짜리 건물 따로 지어놨습니다. 음. 그 뒤에 양옥 건물이 있는데 네. 이쪽은 저 뒤에 잔디 마당과 함께 야외 결혼식이나 네. 단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어놓은 여기는 없어진 곳이네요. 곳이네요. 네. 예전에 고려 5층 석탑 있던.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대목을 그 다음 코스로 갈 아트케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네네. 땅인데 현재도 나대지로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년 전에만 해도 이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재작년인가 이게 완전 철거가 아, 네. 이 건물의 형태가 일본식과 서양풍이 이렇게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네.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만 됐다면 동네 별장 순수한 일본식 저택의 형태와 네. 그다음에 서양풍하고 융합되어 있는 이 건물이 네. 아주 절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네. 건축물이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네. 네. 그래서 가진 분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여유로운 기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땅을 소유했던 분이 땡땡철강의 소유주였고요. 아, 네.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게 부산시하고 이게 개발의 여건이 아마 맞지 않았는지 네. 문화재들이 보존의 문제가 있었을 그랬는지 일반 부동산 업자한테 팔은 거예요. 아,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단순히 철거를 하고 지금 개발이 빌라가 들어오겠죠. 아, 지금 그러면 완전 그냥 있어요. 나대지. 완전 나대지고 아, 네. 버려져 있는. 아깝네요. 아, 저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대 건축의 보존을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놓친 네. 아까운 네.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좋아하는 그 데서 저기 주변에 막 대나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사 아쉽네요. 가면서 네. 한 번에 다 철거가 돼버렸고 사실은 이 건물도 나름 가치가 있었지만 이 네. 앞에 고려 5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탑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부산에서 고려시대 때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나가 유일했어요. 네. 없어요. 네. 네, 고려시대 때는 뭐 남아있는 문화재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는데 그 석탑은 그럼 어디 갔나요? 그것도 들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두고 가셨어요? 이게 부산시 네. 지정 문화재였고 이게 그렇죠. 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었어서 네. 이제 어떤 문화재청이나 이런 강압에 의해서 놔둬야 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해체를 하셔서 다 들고 가셨는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죠? 네, 이사 가면서 무거울 텐데. 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저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기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석탑도 일본인이 그렇죠, 갖다 놓은 일부러 거죠. 가져가 놓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보다 관리가 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일제시대 때 살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사실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자기 정원에도 굉장히 많이 가져다 그렇죠, 네. 놨었거든요. 저 5층 석탑도 어디서 도대체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부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 문화재였는데 네, 없어지게 돼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유, 네, 경기도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네. 하여튼 좀 아쉽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건물은 이름은 아트케인데 네.
역시 그 한편 노블레스 오브니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네. 여기 웹터 분한테 네. 소유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김해에 있는 모 기업가 네. 이 건물을 사실은 오랫동안 그 파랑이 잘 운영되지 않는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금 뭐 지금 동네 지역에 문화 공간이 없는데 네. 이 건물 다시금 문화 공간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지하에는 또그 과거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공연장으로 바꿔놓고 네. 또 건물 뒷마당, 앞마당에서 뒷마당에는 넓은 또 한국식 정원.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건물까지 네. 그 건물이 되게 운치 사대롭겠지만 어. 그 건물이 되게 운치 있었어요. 네, 진짜 운치. 외국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그 건물을 다 부시고 한국식 정원을 꾸몄는데 조금 어설프긴 해요. 한국식 정원이긴 한데 어설프긴 한데 어쨌든 이 공간이 지역에 대한 그 문화적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박수 칠 만한 사례죠. 그렇죠. 네. 예전에 수가화랑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이전에는 수가하랑으로 네, 불렸습니다. 네. 네. 이 수가화랑 그때 제가 따님을 뵌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관장님이셨고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색깔의 이렇게 노출 네, 노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쓰셨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만드는 게 되게 초기거든요. 쓰지 않을 때였어요. 맞아요. 이 노출 네.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흔한데 없었을 때 사용하지 네. 않는 재료였을 때 되게 행하게 이거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맞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네. 들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엄청 앞서 나가셨던 분이신 거죠. 네. 그런 뭐 외장재부터 하나하나 건축을 하실 때부터 관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 사실은 저는 바깥의 갤러리보다는 안쪽에 있는 방금 잠깐 얘기했던 그 작은 저택이 되게 운치 있고 정말 예뻤는데 생각이 지금까지는 또 카페로도 운영.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카페에서 사실은 되게 이제 차를 예쁘게 잔이랑 이렇게 세팅해서 잘 내어주셨는데 쿠키나 이런 것까지.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거기 안에 사실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고풍스럽게 네, 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되게 오래된 오디오의 전축에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져서 되게 아쉽네요. 네. 저 교수님인가요? 교수님이신가요? 앉아 계신 분. 그럼 사진은 누가 찍어요? 안테프도 엄청나게 비싼 걸 네. 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지금 청음하고 있는. 아, 지금. 그리고 지하도 제법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분명 아파트로 건물을 부셔가면서까지 인테리어와 설계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은 아쉬운 결과물입니다. 아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말씀하셨지만 노출 콘크리트의 부산의 거의 뭐 초기 맞습니다. 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지금은 부산 지역에도 건축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건축 설계 사무소라고만 이름들이 있었지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건축가 이름이 이렇게 금명된 첫 작품이 이 작품을 설계하신 건축가 김성희 네, 김승희 수사님. 네. 그런 조금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네. 이게 옆에 이제 사택도 같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택은 못 들어가 봐서 되게 그때 당시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좋았었어요. 자, 노출 콘크리트의 거의 할아버지 격이에요, 부산에서는. 부산대 앞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너무 간판을 많이 달아놔서 아. 이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인지 뭔지 네. 모를 정도로 이제 돼버렸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이 남네요. 학생 때 이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는 걸 처음 봤으니까 네. 이게 끝난 거야? 뭐 이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마지막 여기서 조금만 더 골목길 따라서 옆으로 가면 아까 고려고 추석탑 있던 네. 건물을 지나서 옆으로 주택가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주택가 사이에
이제 원효고등학교 가는 길인데요. 네네. 네, 그 길 중간에 이중문학관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습니다. 네. 이중문학관은 사실 부산에서는 되게 손꼽히는 문학가시고요. 네네. 네, 이제 문학관이 부산에 3개밖에 없어요. 네. 네, 이종문학관과 요산문학관, 요산문학관. 그리고 이제 달맞이에 있는 출입문학관. 네, 추리문학관 이렇게 3개가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종문학관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잘 안 가세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종 선생님이 아동문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해같이 달같이라는 이제 동시가 되게 유명하고 네. 네, 뭐 금강공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금강공원에도 시비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업적에 비해서 이거를 기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리는 작업들이 아직 많이 못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모님께서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 이제 사모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워낙 영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유지비라는 거 다 자비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공이나 어디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형태들은 없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야 될 공간인데 그렇죠. 네. 이런 공간들이 또 조만간 운영난에 또 힘들어 하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는 오늘 기사를 곳이기도 찾아보면 합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폐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올해 문학진흥조례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어서 네. 이런 문학관이나 자그마한 그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네. 시설을 지원하는 네.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지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자체적으로 소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운영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네. 운영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금액만 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인데 그걸 못해서 지금 운영 지원금을 현재로서는 못 받고 있노라고 네. 그만큼 명세하게 지금 운영하고 음.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분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작품이나 액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더 관리가 잘 되려고 하면 개성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의 형태나 특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또 부지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또 공간 자체도 많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데 있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 건물도 그 설계는 그 안용대 건축가 네. 하셨고 자그마한 건물을 이렇게 직방 형태로 디자인하면서 그나마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직방 형태에 약간 뭐 찢어진 곳은 아닌다든지 뭔가 도출되는 부분이 아닌다든지 네. 하는 연출을 했고 또 똑똑하게도 이 건축가님이 잘 사용하지 않던 그 외장재, 외장재, 네. 목재 외장재를 수직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것이 뭐 특이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저 색깔에 비했을 때 목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발라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색깔은 너무 착한 색깔이어서 그다지 좋아보지는 못하고 요산문학관도 안영대 소장님께서 하셨던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2층 부분에 이렇게 뾰족 네, 튀어나온 발품 같은 네, 유리로. 네네네. 저는 뭐 무엇보다 이종 그 선생님의 그 코가 상당히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코가 향파. 향의 네. 향자에 깨트릴파. 아, 네. 뭔가 깨트림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야말로 문학가적 정신이죠. 그래서 틀을 깨뜨려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사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저기 또 오늘은 그렇게 핫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하네요, 정말. 하지만 그 의미나 네. 네. 시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이게 동네 온천장 부분으로 네. 남아있고 좀 더 이렇게 보존하고 우리가 잘 개발하면 네. 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도 한번 코스로 잡아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큰 형태의 문학관이 아니까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하는 네.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학관, 예술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유지가 저희 이제 상상 이상 토크 시간에 나오지만 네. 어떤 공연 기획자라든지 문학 네. 기획자 분들이 어떤 이제 힘을 합쳐서 여기서 많은 문화 행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은 또 핫하지 않지만 딥한, 정말 사실은 딥하죠. 역사성으로 하면 가을이니까. 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동네라서 또 네. 마음이 또 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골목길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네네. 음악 들으면서 네. 골목길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걷다가 다 한 군데씩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딥한 장소를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페이스움의 김은숙 대표님과 공연 기획자 남영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간 대략 스페이스움에서 몇 차례 정도의 공연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네, 나시나요? 네. 이번 주가 251회 음악회. 251회입니까? 네. 매주 횟수가 매주 한 번 했었고 네네. 두 번 한 적도 있었고 그런가요? 한 3년쯤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한 적도 있었고 네. 2주에 한 번 격주 네.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51회를 했고요. 특별 공연까지 치면 이제 밖에 나가서 큰 무대에서 네. 한 거까지 치면 한 80회 정도 되는 와. 것 같아요. 네. 전시는 한 78회 전시를 와. 기획 전시를 네. 했었어요. 네. 혹시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공연이 있으신지? 네. 공연 중에 저희가 매년 연말마다 자선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이렇게 법무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정착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런 이제 가정을 이렇게 시상을 해요. 네. 시상도 하고 그분들만 위한 이제 음악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음에서 연주했던 분들이 이제 한 세네 팀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고 또 작가분들 이렇게 조그만 1호짜리를 저희가 캔버스를 준비하면 작가분이 거기에 작품을 그려가지고 20점을 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 공연 중에 도네이션 바구니를 돌려요. 그래서 그 수익금 다 이렇게 모두 모아가지고 또 저희 직원이었던 다문화 가정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편 이제 구타와 이런 거 심해서 쉼터에 생활하고 있던 친구한테 이렇게 기부하고 있던 그 음악회가 너무 따뜻하고 연말에 거기 이제 또 특히 비엔나에서 계신 분이 네. 그 오페라단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국적이시죠. 네. 네.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 이런 공연이 많으니까 뭐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해보자 하셔가지고 와.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합쳐서 이렇게 모아온 수익금으로 그 친구 도와드리고 그 친구도 아기 둘 데리고 왔었어요.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때가 참 보람있고 참 좋았고 전시는 이제 그 동네 병원, 나눔과 행복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이죠. 예, 그런 이제 환자분들, 저는 고혈압 약 먹듯이 매일 약 한 알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아무 그거 없는. 근데 우리는 막상 너무 편견 속에서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는 한우분들이 1년 동안 만든 도자기 작품, 네. 뭐 이런 걸 이렇게 음에서 전시를 해요. 네. 그러면 그냥 병원 구석에서 전시하는 거랑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네. 그분들이 작가분이 되셔가지고 네, 네. 설명을 막 해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 오시고, 근데 그때 굉장히 뭉클하고 뭐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분들 또 1년을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치유가 있을 것이고 위로도 받을 것이고 하는 그런 전시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게 되게 행복해 네, 보이세요. 맞아요. 되게 만약에 업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죠. 약간 힘든 표정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네, 되게 맞아요. 행복해하죠. 네. 그러면 혹시 올해도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올해 그 계획하고 계신 멋진 공연이나 전시회가 있다면 네. 소개해 주시면 네. 들으시는 저희도, 분들이 네. 기억하고 아. 있다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오세요. 네. 지금 이제 그
내일부터 전시하는 전시 기간입니다. 11월 11일까지 네. 전시를 하는 건데 전시 타이틀이 기이한 풍경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영도 출신의 작가세요. 허병찬 작가님이신데 요즘 도시재생, 도시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허물어져가는 집들 그리고 그런 예전에 그런 아련한 추억들 오버랩되면서 본인만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전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11월 11일까지니까 네, 네. 꼭 오시고요. 음악회는 매주마다 있습니다. 매주 목, 금 있는데 네. 그거는 이번 주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사실은 이제 와인과 함께하는 우리가 재즈 공연이 오, 일본 멋지다. 뮤지션과 우리 네. 예 우리 한국 부산에 네,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뮤지션 콜라보해가지고 하는 네. 공연이었거든요. 음. 이렇게 두 분 오시고 네. 방송 나갈 때쯤에 11월 달에도 많은 이제 클래식 공연이 있고 네, 성악가 네. 공연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11월 첫째 주는 서울에서 오시는 성악가 분과 피아니스트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귀국하셔가지고 그 기량이 마음껏 진짜 발휘되는 그런 네. 이제 훌륭한 연주를 아마 볼 수 있습니다. 네. 11월 2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부산에서 의외로 많은 문화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작게 네. 또 근데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연 기획을 하셨던 네. 분으로서 실제로 부산에 공연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편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전에 제가 오래 전부터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네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저는 전혀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연을 하면 공연의 질도 물론 좋아요. 부산식교향악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산 지역에서 이제 잘하는 음악인들 연주가 좋아요. 좋은데 관객들의 수준이 엄청나요. 관객들의 수준이 지금은 레코드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관객들이 너무나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연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모지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연주자는 더 좋은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식교향악단이 아주 옛날 팜플렛들을 이렇게 한번 뒤져봤거든요. 네네. 1962년도에 부산시장이 상단됐고 그 이전에 전신으로 이제 부산교향악단 이런 것들이 활동을 했는데 팜플렛을 보시면 네. 오후에 공연을 하고 저녁에 다시 공연을 해요. 아, 네. 근데 또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그때 많은 관객이 왔다고 그랬어요. 와. 왕찰 정도로. 그러니까 네. 지금도 부산식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면 저녁 공연 한 번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2번 해야 할 정도로 왔다는 걸 이루어서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 사람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게 아니라 네네. 이미 그 씨앗을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점은 좀 부산이 아직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문화 공연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전공자가 아니니까 네. 일반인의 시각으로 제가 그때 아쉬웠고 좀 이렇게 몰라서 궁금했고 그런 시각으로 저는 이렇게 좀 풀어내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좀 이렇게 그들만의 되게 어려운 그런 문화 예술이 아니라 좀 쉽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닐지라도 그런 데 대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공기관의 이렇게 미술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단체에서 그런 조금 먼저 다가가는 예술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어릴 때부터 네. 이런 이제 문화 정말 건전하고 아름답고 질 높은 그 문화를 확률을 하다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더 이제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아주 기본적인 말 같지만 그게 먼저 선행되면
참 이렇게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남의 교수님. 네. 네. 저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활동이 우선 물론 돼야 되는데 언젠가 그 신문에서 기사로 접한 내용인데요. 그 프랑스에서 어떤 미술 선생님들이 서울의 한 교실에 미술 수업을 관람을 갔대요. 네. 네. 관람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를 사용하느냐. 아, 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당시에 뭐 24색, 48색, 네, 뭐 48색. 이렇게 네. 금색, 은색까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5가지 기본색만 사용하도록 한다. 아, 그런가요? 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기본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느냐, 어느 지점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구와 함께 대열하느냐에 따라 이 느낌이 다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체득을 하는 네.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렇게 주어진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화예술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씨앗들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거 네. 그런 작업이 우선 좀 됐으면 좋겠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싹이 튼 문화예술 그 향유의 어떤 그 능력이 이렇게 최대한으로 극대화되려면 정말 좋은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부산에도 뭐 각 구마다 문화회관이 다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은 되어 있는데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서트 전용 홀이 아직 부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여기 그 오페라 하우스 건립 때도 그렇고 뭐그 국립아트센터 네, 네, 네. 그때도 뭐 콘서트 전용홀 이야기가 나오다 말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콘서트 전용홀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서 그 음향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교통 입지가 좋은 곳 거기에 이제 그 홀이 하나 전용 홀이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를린 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서커스 천막처럼 이렇게 공연장이 지어져 있거든요. 아, 네. 베를린 필하모니의 전용 홀인데 저 콘서트 홀을 사람들이 카라얀 서커스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아주 친근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산의 뭐 어떤 부산시향뿐만 아니라 부산의 콘서트 전용 홀로서의 어떤 그 랜드마크가 사실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문화회관은 부산 문화회관은 네. 전용 홀은 아닌 전용 거죠? 홀은 아니죠. 부산시 다목적? 예, 다목적 홀이에요. 다목적이고 콘서트 때는 아까 그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음향 반사판을 사용을 해서 콘서트 홀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부산에도 콘서트 전용 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유수의 교향 악단들이 부산은 꼭 찍고 간다. 네. 부산은 아, 진짜. 서울은 안 가도 부산에서는 공연을 하고 가서 네, 그 홀에 서울이든 대구든 다른 지역의 관객들이 올 수 있으면 올 수 좋겠다. 있는, 네, 그런 정말. 문화가 구축되면 네. 좋겠다. 그럼 지금 서울에는 콘서트 전용 홀이 네, 네. 있는 거죠, 지금? 네, 서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네. 그래서 다른 도시에도 또 다른 도시도 있나요? 지금 대구 대구. 같은 경우도 어. 원래 시민회관을 다목적으로였죠. 우리 시민회관처럼. 네네. 이거를 콘서트 전용홀로 리노베이션 한 지 한 4, 5년?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부산도 당연히 있어야겠네요. 네. 그럼. 근데 이제 이제 일부에서는 부산에 그 정도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제 거기에 짧은 대해서는, 예. 소견으로는 콘서트 전용홀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는 우리 관객들 충분하다고 음. 그러면 해외 공연도 되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혹시 다녀보신 공연장 중에 네네. 가장 뭐 이렇게 소리라든지 이런 게 좋았던 네, 거. 느낌이 좋았던 곳이 네. 어딘가요? 그거는 제가 2002년도에 갔던 것 같은데 도쿄의 시티 오페라 홀이 아, 있어요. 네. 네, 도쿄 시티 오페라 홀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그 콘서트 홀은 안에 내벽이 좀 이렇게 요철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음향이 부딪혀서 네. 잔향으로 또 남아서 돌아오고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요철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홀은 그냥 통으로 나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나무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네. 너무나 깨끗하고 음향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홀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네. 나머지 다른 그 중국이나 뭐 다른 도시에도 새로 지금 콘서트홀 많이 짓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기술력 덕분에 사운드는 다 대체로 다 괜찮고 그다음에 외관을 또 어떻게 꾸미느냐 또 안에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런 게 그 콘서트홀을 또는 뭐 오페라홀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기는 현실과 떨어진 꿈의 공간, 이상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외관적인 모습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런 이제 소규모의 전시나 공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또 이제 일상 속에서 접할 수 네. 있는. 근데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 운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연을 잘 모르고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뭐 저거 전시 뭐 끝나면 또 여기에다 갔다가 저기서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한 뭐 일주일에 한 5일은 쉬고 주말에만 잠시 하고 이런 거 네. 아닐까라고 또 뭐 오해를 할 수가 네.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꼭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해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픈할 때 이렇게 힘들 줄 사실 모르고 한 구에 우리 네.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구에 하나씩 만들자. 움투, 움쓰리. 네, 막 꿈을 조나단의 상상 이상이잖아요. 꿈을 막 꿨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이 다대포 저기 멀리 네. 뭐 기장 이런 데서 우리 동네까지 오기 사실 네, 힘들잖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도착했던 거와 똑같이. 네. 그래서 우리 바로 가까이에 동네에 사랑방 같은 이런 작은 공간들이 계속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일상 속에 이렇게 예술 접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거기서 육아 문제, 여러 가지 예술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대한 문제, 네. 뭐 거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나눠지고 네. 이야기 되지고 하다 보면 뭔가 건전한 해결책도 나올 것 같고 아주 건전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런 공간, 작은 공간들이 참 필요하다고 정말 느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 뭐냐면 소그룹. 그리고 이제 그 공연 이제 전공자들의 발표회, 네. 제자 발표회 이런 대관 문의도 많이 오지만 일반 분들이 악기를 배워서 근데 그냥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남 앞에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네네. 네, 이제는 그냥 관람객에서 이제 맞아요. 본인이 네. 이제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세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일반인들이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추세가 정말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런 작은 공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예술에 관여는 안 돼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예술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술의 대중화라고 해야 되죠. 네. 예술의 대중화가 예술의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냐라는 또 뭐 어떤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예술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네네. 네, 순수성을 그거 개념으로는 제가 혹시 문화의 민주화라는 얘기랑 문화 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문화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겼던 고급의 예술을 서민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그 정책을 기조로 해서 이제 예술단체도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공연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문화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어떤 생활적인 기예라든지 아니면 뭐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예술을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술을 함으로써 느끼는 거
그러니까 관람하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있지만 예술을 직접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러면 이 사회가 이끌어내야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창의성인 것 같아요. 지역의 창의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창의성이 이렇게 더 북돋아지면서 그 지역이 창의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지역이 그 창의성을 토대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대중화시키고 고급 예술도 물론 존재해야 되지만 투트랙처럼 고급 예술은 고급 예술대로 그 기량을 갈고 닦아 나가는 한편 저변을 확대시키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위는 좀 더 많이 확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는 정말 그런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겁고 오랜 기간 이제 투자한 그런 유명한 연주자들, 훌륭하신 연주자들, 작가들 그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서 주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그런 충분히 느끼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기쁨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예술을 작접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정말 그동안 이제 그 우음을 운영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온 어머니 따라온 요만한 꼬마예요. 근데 엄마 핸드폰 들고 그 갤러리 안에 들어가서 작품 사진을 막 찍는 그 사진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이고 또 우리 보면 조그만 초등학생 된 꼬마가 또 도자기 작품 그 작품 앞에서 그 작품 흉내를 내는 그 작품이 뭐냐면 제목이 아저씨예요. 그게 바람 부는데 아저씨만이 느끼는 중년 남성의 그 어깨 무겁고 찬 바람 속에서 눈물이 약간 맺혀 있는 바람 부는 날 그 흉내를 내는 그 꼬마 모습. 그건 정말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는 스며 들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예술을 마음껏 만끽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정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점점 퍼져나갈 것 같아요. 네.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혹시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까? 특히나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발현시킬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가 야 너 음악 학원 가봐 뭐 이거 아니고는 피아노를 접할 기회도 없고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비올라 이런 거는 저도 첼로 이런 거는 뭐 무슨 볼 기회도 잘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접했다라면 내가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술 교육이 맞아요.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음악하는 사람이 뭐 오스트리아 비인으로 막 유학을 가고 하는 게 일상 속에서 막 음악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예술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 기획을 하시고 문화 기획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건축적인 부분도 괜찮고 또는 정책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변했으면 좋겠다. 아까 원투 아까 다 운영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나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공연 서포트하고. 기획은 해주실 네.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공간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기획을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고. 이참에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동래구 명륜동 424번지. 요즘 새 주소 해야 되죠. 명륜로 106입니다. 네, 그 동래 전화구. 그렇죠. 네, 바로 인근에 있고 메가마트 그 뒤쪽 길인데요. 네, 거기 이제 9층 건물의 1층이에요.
제법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네. 그 1층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이 엄청 큽니다. 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운영상 다시 재오픈하면서 또 많은 직원을 또 채용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네. 있는 지금의 실정이라 얼마든지 함께 코워크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문 열려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비롯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재능도 좋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뭐 연주자, 작가 추천도 좋고 이렇게 이 공간이 그냥 김은숙의 공간이 아니라 같은 요즘 공간 공유, 뭐 지식 공유 시대잖아요. 네네. 예. 해서 먼저 노크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문 열려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문턱이 낮은 문화 공간. 근데 실제로 문턱은 상당히 높잖아요. 계단이 한 계단이 좀 15개 낮죠? 정도, 네. 우리 남혜인 선생님께서는 네네. 제가 바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콘서트 전용홀, 부산에 멋진 콘서트 전용홀이 어딘가에 생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통이 좋은 곳에 안을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우리 부산에 있다는 것을 네. 언제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그 콘서트 홀에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요. 네, 그게 한 가지 꿈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 우리 부산 시향이 만들어졌던 그 역사라든지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했으면 아,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주제가 건축과 관련된 방송이라서 더 그렇지만 영국의 그 테이트 모던 미술관 같은 네네. 경우도 네. 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네. 개조해서 지금 현대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네. 같은 경우도 기차역을 그대로 그쵸. 개조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 공간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던 사람들 또 그 만들기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참 뭉클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원해주지 않았는데도 너무 좋아서 우리 김 대표님처럼 너무 자기가 좋아서 했던 그런 열정들, 그런 순수함들 그런 것들을 좀 잃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해서 가지고 가면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2주에 거쳐서 김은숙 대표님과 남영희 선생님과 함께 어떤 일상 속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참 의미가 깊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도시마다 어떤 특색 같은 걸 뭐 이야기하잖아요. 뭐 여행의 도시라든지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의 도시. 근데 음악의 도시라든지 미술의 도시라는 말은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악, 미술 네. 이런 어떤 문화들은 그냥 특색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 그냥 공통적인 요소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교육의 도시 있다 생각하긴 한데 이 정도로 문화라는 네. 것들은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이고 아주 보편된 어떤 일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과 그리고 또 이제는 공연을 즐기신다고 했으니까 더 좋은 공연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럼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는 네. 항상 또 인사를 해야죠. 네.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요? 네, 귀엽게 안녕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